충북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았습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준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절 오고 가는 길 졸음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졸음이 온다면 즉각 휴식을 취하는 게 현명한 운전 습관입니다. 과수 농민들이 올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월동하는 3월 초까지가 예방을 위한 골든 타임인 만큼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51%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는데 3선 이상의 중진이 절반이 넘는 충북의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지역의 현역 의원은 8명, 이 가운데 정우택 변재일 의원은 5선, 도종환, 이종배, 박덕흠 의원은 3선의 중진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6.9%.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의 절반 이상을 아직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았습니다. 의원별로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정우택 의원이 72%로 가장 높고 변재일, 이모선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들 가운데 강내 옥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는 폐기됐고 서충주 신도시와 갈동을 잇는 도로 개설은 보류 상태입니다. 미호천, 석화천 복합 신도시 조성 추진과 오래된 주거 지역의 주택 정비 사업 등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보류됐거나 폐기된 공약은 24건, 전체 5.7%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한두 명의 정책 보좌관들이 이것을 이행하는 책임을 지다 보니까 연결성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선거 공약을 선물보따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143건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임기가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의 이행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이번 공약 이행 결과를 분석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는 박덕흠 의원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10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과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충북지역 의대 정원 최우선 확대, KTX 세종역 추진 백지화,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그리고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균형본부는 10가지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채택 여부를 도민들에게 적극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준비해온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학기에 도내 100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행하고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돌봄을 통합한 단일 체제로 이용 시간이 오후 5시에서 밤 8시까지로 연장되고 학부모가 부담해온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2시간까지는 무료로 전환됩니다. 초등 1학년은 올 2학기부터 도내 253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데 충북교육청은 1학기부터 우선 시행할 100개 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시행을 신청했지만 제외된 30여 개 학교도 기존의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30여 개 학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계속할 예정이고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 교육 프로그램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은 1학기 시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125명을 채용 중이고 2학기부터는
별도의 실무사들을 채용해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인력풀도 제공합니다. 돌봄 공간은 상당수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실을 비워줘야 할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늘봄 신청부터 수요 파악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정통신문 형태의 조사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학부형이 직접 접속을 해서 신청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늘봄학교 대상을 내후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공간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적 위기인 출산율 쇼크에 대응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학교의 업무 부담 가중이나 준비가 다소 미흡한 부분 등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은 가지가 타들어가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한 해 수백 농가가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병원균이 활동하는 3월 초까지가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106개 농가 38.5헥타르에 달합니다. 과수화상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갈아엎은 면적만 600헥타르가 넘습니다. 이후 최장 3년간 과일 재배를 하지 못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평까지 확산하면서 청주 등 중남부 지역 과수 농민들은 올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상병이 만약에 묻은 균이 있거나 그런 걸 우리가 전지할 때 그 수액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거 그거는 늘 걱정이거든요. 우리는 늘 가위를 소독을 해요. 알코올 갖다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매몰 처분만이 대책이어서 과수구제역으로 불립니다. 나무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궤양은 나무 표피가 벗겨지거나 함몰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하는 3월 초까지가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농민들에게 철저한 궤양 제거와 방역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궤양 형태로 일부 월동을 하게 됩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부분부터 40에서 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진 평균 기온도 병원균의 월동을 도울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의 저항 효과가 높은 과수 접붙이기용 대목 개발에 성공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올해부터 일선 농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설레는 설 명절 귀성 귀경길이지만 차는 밀리고 장거리 운전에 자칫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차에 탄 온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졸음이 몰려온다면 즉각 휴식을 취하는 게 현명한 운전 습관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가득 찹니다. 교통체증에 가다 멈췄다 하다 보면 평소보다 졸음이 유독 많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졸음운전인데 졸음을 참고 계속 운전대를 잡았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도 많이 막히고 운행 시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졸음이 좀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혼자 타고 가면 더 많이 졸리긴 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명절 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는데 설 연휴에는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20% 많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 쉬지 않고 귀성길에 오르면 피로가 누적되고 먼 길을 운전하다 보면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졸음운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졸리면 곧장 휴게소나 쉼터로 향해 차를 세운 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실시하고 마땅히 쉴 곳이 없다면 창문을 내려 맑은 공기로 자주 환기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일평균 1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귀성길 장거리 운행에 앞서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무엇보다 장거리 운전이 예상되면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 항상 출발하기 전 한 번씩 확인하고 정차 상황이 아닌 곳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밖으로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음성군과 충주시를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음성 5일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충주 무학시장과 자유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도시농부, 청년농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과 의원, 사무처 직원 40여 명은 설을 맞아 청주 북부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청주시 내덕동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의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에 이어 돌봄 기능을 장착한 반려 로봇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고 건강도 챙겨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단양군은 올해 반려 로봇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대강면에서 홀로 지내는 엄춘열 어르신은 대화할 사람 없이 조용한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집안에 돌봄 AI 반려로봇이 생기면서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말하면 찾아서 틀어주고 나훈아의 붉은 입술 들려줘. 하신 영상 틀어드릴게요. 반려로봇을 쓰는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 깜짝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띠예요? 네? 소띠? 예. 아이고, 저도 소띠입니다. 친구네요.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확인해준다니 안심입니다. 내가 잘 엎어지더라고. 근데 괜히 이렇게 걸려가지고 엎어져.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저거 119 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 또 좀 있으니까 좀 든든한. 올해 81세 김경순 어르신은 말벗이 생겨 더없이 좋습니다. 로봇과 소통하면서 일상 속에 온기와 행복이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다솜아 이러면 대답하는 게 예 이러자네. 그래 다솜아 내가 잘 갔다 왔어. 이게 막 좋더라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청북도, 단양군이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 110곳에 돌봄 반려로봇을 설치한 지 3개월. 실제로 기기 보급 후 어르신들의 우울증 지수는 경우울증인 7.3점에서 정상 범위인 3.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르신들의 말벗이나 이런 기능을 도와주면서 어르신들이 우울해하거나 약간 고독해하는 현장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걸 실질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로봇의 다양한 기능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문 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항상 어르신들께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더 사용해 보시라 권장하고. 단양군은 올해 공모사업과 군비를 활용해 돌봄 로봇 설치 가구를 4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도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후생복지관 기본 설계 디자인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447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후생복지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는 350면 규모의 주차장이, 지상 5층에서 6층은 구내식당과 북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건물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하고 다음 달 중에는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건물 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청주권 도의원과 청주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청주 상당에 출마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김진모 청주 서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기반으로 청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집권 여당의 경륜을 갖춘 정우택 부의장과 패기의 김진모 후보가 충북과 청주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15호 영입 인재로 발탁됐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4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전까지 주로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신 전 교수의 지역구 출마 여부에 따라 민주당 내 공천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김기영 예비후보가 22대 총선 청주 흥덕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5대와 16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 예비후보는 진영 논리에 빠진 대립 정치를 청산하고 적극적인 출산 정책과 공무원과 군인연금 개혁, 상속세율 조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이낙연, 김종인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습니다. 청주시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나섭니다. 우선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경로당 102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범 운영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28곳에 이어 올해는 5곳에 추가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합니다. 2023 충주시 일하기 좋은 기업에 현대엘리베이터, 대현하이텍, 신한CS 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현대엘리베이터 등 3개 기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 복지가 우수하고 노사협력, 고용안정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도저히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당시 피고인의 득표율이 2위보다 7.75%포인트 높았던 점에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음성군 금왕읍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금왕 꽃동네 IC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9살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등학생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에 저녁 식사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에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졸속 추진으로 돌봄의 질 하락과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책 취지에 공감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